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은 유튜브에 노출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부동산 경매 투자 영원히 있어도 가능한가입니다. 통장에 영원히 있어도 경매 투자 시작할 수 있나요? 이걸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가능합니다. 전혀 없어도 됩니다. 저도 책에는 650만 원 있다고 했지만 650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거조차 없었어도 저는 경매 첫 물건 받는데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왜 통장에 빵원이 있어도 경매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대출의 LTV라고 하는 그 비율 자체가 일반 매수보다도 훨씬 잘 나오는 거, 플러스 우리 통장에 예금 금액은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있으신 분은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일단 내고 그렇죠. 그 다음 잔금 칠 때는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잔금을 치는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결론이고, 그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야 신용대출 받으면은 DSR 거의 꽉 차가지고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시죠. 근데 우리 교육생분들이 받는 대출은 개인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거든요. 이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영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DSR 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은 개인 대출이고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에요. 두 개 영역이 다릅니다. 내가 신용대출이 최대치로 있어도 사업자 대출 80% 90% 받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신용도나 소득을 보고 나오는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나오는 대출이거든요. 그럼 입찰을 하기 전에 사업자를 내고 입찰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낙찰 받고 내셔도 됩니다. 보증금만 있으면 돼요. 그 보증금도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로 만든 돈을 내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가 뭔가 소득이 있고 진짜 운영되는 우량한 사업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대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 교육생분들의 정보가 좀 약간 이제 유튜브에 노출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요. 원칙은 내가 받는 대출 뭐 3억을 받고 4억을 받고 이거에 대한 대출 이자 지급 여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따져야 돼요. 근데 사업자 대출은 그런 것까지 다 안 보는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소득이 아예 없어, 통장에 돈도 없는데 소득도 없어, 사업자 등록증만 있네.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 나오는 거는 소득을 보진 않아요. 그래서 등록증만 받고 소득도 없고 내 통장에 돈도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 나옵니다. 카드 사용으로 대체 소득이 인정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카드 소득도 없어? 그러면 통장에 꾸준히 뭔가 찍히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간주를 해줍니다. 소득의 대체로. 웬만하면은 다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육생 중에 대학생분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분이 부모님한테 받은 체크카드, 카드 이름은 그 대학생분 이름으로 돼 있었고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으로 쓰는 체크카드 사용이 본인의 소득 대체로 잡혀서 그분도 경락잔금 대출이 나왔어요. 실제 소득은 없는데. 그래서 대학생분도 지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대출은 체크카드 사용으로 받고 사업자 내는 거는 성인이면 다 낼 수 있으니까. 플러스 그분의 신용대출 이런 거는 안 나오니까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용돈 1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경매를 학교 다니면서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통장에 잔고 빵원에 직장 다니고 있으면 신용대출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통장에 빵원이 있어도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일까요? 맞습니다. 대신 그건 있어요. 전제는 신용 불량자 이런 분들은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주의를 하시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면 내 통장에 돈도 없고 고정적인 월급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도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과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서 내 돈 없이 그냥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 너무 극단적인 레버리지가 아니냐, 맞죠? 뉴스에 나오는 영꿀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경장인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극단적 레버리지 위험하지는 않나요? 사실 이렇게 레버리지를 끌어오고 신용대출을 받아서까지 투자를 하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방송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제 방송의 멘트나 이런 걸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 돈 없이도 투자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왜냐면 무리한 투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실 분들은 일반 투자를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경매로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경매로 이렇게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할 때도 경매를 제대로 배우시고 내가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사실 확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확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도 확신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물어볼 사람,
사람, 내 동반자, 아니면 멘토, 아니면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커뮤니티, 내가 믿을 수 있는 구석까지 있으셔야 이렇게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심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내 돈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게 자체가 100% 남의 돈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내가 이거를 갚아 나가면서 또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서 진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 돈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기회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투자 수익률이 또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내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만 벌어도 투자 수익률이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 자체가 무궁무진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마이너스를 일으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납득이 돼야 될 거고 믿을 구석도 있으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리치스쿨 졸업생분들은 이렇게까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분들은 저나 법무사님이나 그리고 같은 기수의 졸업생분들한테 물어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걱정하는 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한 거를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투자를 했는데 입찰가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권리 분석을 잘못했거나 내가 신용 대출이 안 나오는 신용 불량자의 상황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보증금을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할 수 있는 분은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죠 라는 게 결론입니다. 경장인도 그래서 65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맞습니다. 저도 최초에 그 물건이 세팅되기 전까지 들어간 돈은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도 직장 다니고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격이 빠져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가격이 빠졌는데 안전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 가격이 빠졌다는 건 거품이 없다는 거고 지금 조사하는 이 물건의 가격에 가짜 가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은 뭐냐, 실수요자, 투자가 아니라 실제 집을 사용할 사람들의 그런 값어치만 남아있거든요. 거품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더 빠질 거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지금 그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낙찰을 1억 5천에 받은 빌라가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집을 지금 지으려고 하면 2억 이상 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짓는 거예요. 지금 건설사들에서 지을 능력이 없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면 손해보고 분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매매가는 거품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건자재 값이나 인건비는 다 올라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극단적인 레버리지로 하실 분들은 상승장에 하면 진짜 위험하고요. 지금같이 가격이 빠져있는 시기에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내가 가격 조사만 지금 시점에서 잘 조사해서 입찰하시면 저는 무조건 돈 번다고 생각은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 재산이 0원이어도 경매 네. 투자하는 방법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투자금 3천만 원, 4천만 원 기준이었기 때문에 월 나가는 돈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추가로 넣을 거냐면 여러분들 소득 대비한 대출 이자까지 같이 계산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소득 대비해서 과도하게 대출 이자가 안 나오도록 값을 설정해서 물건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약 4천만 원 정도 있다는 전제 하에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 정도 금액을 보는 게 마땅하냐, 어느 정도 물건을 보는 게 괜찮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 방식으로 하면 투자금의 뭐 8배수 3배수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지금은 투자금이 없는 거잖아요. 투자금이 0이고 마통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마통을 다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기준으로 맞추기보다는 소득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게요. 저는 월급이 400이다 또는 300이다 이걸 어떤 값에 이제 맞추면 되냐면 대출 이자 나가는 게 내 월급의 5분의 1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팅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 집을 뭐 월세 세팅을 하건 전세 세팅을 하건 한동안은 내가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대출 이자를 내가 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무리한 대출 이자가 나가게 되면 내 인생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여유 자금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일으켜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월 나가는 돈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신용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계산기를 제가 켰습니다. 월급 400만 원에 20%면은 한 달에 대출 이자가 80만 원 이하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금리가 여기서는 이제 사업자 대출 기준입니다. 일반 가계 대출은 4%대 금리가 가능한데 사업자는 보통 5%대예요. 5% 기준으로 봤을 때 80만 원의 대출 이자는 어느 정도의 대출이냐면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1억 9,200이 나옵니다. 1억 9,200의 대출을 일으키면 한 달에 대출 이자가 80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을 안 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건 대출 금액이 1억 9,200이라는 거는 낙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추 한 2억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낙찰가 기준으로. 그러면 딱 나옵니다. 낙찰가 기준으로 2억 3, 4천이니까 감정가 기준으로 하면 3억 이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억 9,200이라는 금액적인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건 각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주택 수라든지 내 포지션, 단기 매도를 하고 싶은 건지 보유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주로 단기 매도를 얘기하니까 단기 매도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일단 단기 매도가 가능한 건 오피스텔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보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수도권 기준으로는 빌라를 보셔야 되는 가격
가격이고요. 왜냐면 1억 9,200개 대출 플러스 내 신용대출 4천만 원 정도로 했을 때 2억 3천 낙찰가로 아파트를 보긴 힘듭니다. 수도권에서. 웬만하면. 수도권에서는 빌라를 보셔야 되고 지방은 아파트 중에서도 뭐 2억대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방까지 갈 수 있다면 아파트를 보시면 되고 수도권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그럼에도 단타 매도를 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빌라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수도권 쪽에서 저는 활동을 하니까 빌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분들 어떻게 물건을 찾냐?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소부터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인천 추가하고 경기도 추가를 하는데 내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내가 잘 아는 지역이 있어. 그쪽 지역을 보시는 게 좋겠죠. 제 기준에서는 제가 좀 익숙한 경기 남부 쪽을 볼게요. 경기도 수원시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에 또 빌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원시로 하고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가격이 감정가 기준으로 3억 이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억짜리를 우리가 3억에 입찰하진 않을 거니까 3억짜리를 뭐 2억 3, 4천에 보통 쓰실 거예요. 아니면 더 싸게 2억 완전 초반 뭐 2억 1천, 2천에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가 3억 이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최저값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시면 되는데 1억 이하는 또 너무 오래된 빌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한 1억 5천 정도에서 3억 사이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또 너무 작은 것들은 단기 매도가 어려워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잘 집을 사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는 40제곱 이상 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 종류도 설정을 해야겠죠. 단일 선택으로 이제 다세대 빌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을 해놓고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행 물건 중에서 감정가 1억 5천에서 3억 사이에 있는 물건 빌라 중에서 그 중에서도 경기 수원에 있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18개가 나오죠. 이 18개 중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신건이 좀 많이 보이네요. 가격이 떨어진 것 중에서는 볼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신건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신건이지만 2월 26일 되면 유찰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실 수 있으니까 자, 미리 소개를 드릴게요. 권리 분석도 지금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어서 그냥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이고요. 층도 2층이기 때문에 엘베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엘베까지 있네요. 엘베 없는 2층이면 사실 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집이고 이제 시세 조사해서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2억 6,300짜리가 한번 유찰이 되면은 이제 1억 8,400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럼 1억 8,400과 2억 6,300 사이의 가격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시세 조사를 우리가 하진 않았으니까 제 생각엔 아마 이게 2억 한 3, 4천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4천이 시세다라고 파악이 됐을 때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되냐 기준을 좀 잡아볼게요. 그러려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보통은 낙찰가의 90, 감정가의 70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2억 6,300짜리를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정도에 입찰을 해. 그러면 그게 감정가 대비 76%라는 금액이고 90, 70 둘 중에 작은 금액이 1억 8천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1억 8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등록세 법무비 대충 이제 2.3% 정도가 들어가고 대출 이자는 한 달에 69만 원. 그러니까 월소득 이제 400만 원이신 분 기준으로 80만 원 이하니까 충분히 입찰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 정도의 물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투자금은 2,460만 원이 나오게 되죠. 내 돈이 수중에 없어도 2,460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 투자금 또한 내 돈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따질 때 내 수중에 돈이 들어간 거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내 돈 없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을 벌어도 수익률이 무한대거든요. 그럼 사실 계산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그 금액을 내 돈으로 넣었다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용 다 제외하고 비용 뭐 인테리어비나 대출 이자, 중개수수료, 소득세, 사업소득세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내 수중에 남는 돈과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그 금액을 나눠서 계산한 금액이 40% 이상 나오게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4천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내 실수령으로 1,600만 원 이상이 남으시면 돼요. 그게 40%입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주신 건데 이렇게 전 재산이 0원이어도 시작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재산이 0원이어도 시작해도 되는 사람은 내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내 직장이 정말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 자체가 안정적이다. 이게 보통 뭐 자영업자분들은 아닐 확률이 높고요. 보통 직장인분들, 탄탄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했던 시기가 회사 자체가 탄탄한 좀 회사였거든요. 외국계 좀 대기업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통장만 활용해서 해도 안정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시세 파악한 게 정확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내가 신용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내 회사가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회사가 나가라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매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고 믿을 만한 멘토와 동반자, 물어볼 대상, 그리고 내 온전한 책임보다는 책임을 떠넘길 사람이 있다. 이 떠넘긴다는 건 결국 이제 멘토나 경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대출이 잘 뚫려 있는 사람, 이거조차 지금 확인을 하지 않고 입찰했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 입찰하기 전에 내 마통 신용대출이 잘 나오는지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그걸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확인할 때는 내가 잘 나올 줄 알았다, 또는 그 은행 창구 직원이 신용대출 나오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신용대출이 없으면 내 돈 없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날려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입찰 자체를 못하겠죠. 보증금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입찰에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통 신용대출이 잘 나오고 뚫려 있는 사람 플러스 신용도가 문제 없는 사람. 신용도가 문제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통 신용대출도 못 뚫겠지만 그 다음도 문제예요. 담보대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나쁘지 않은 분들, 나쁘냐 나쁘지 않다는 요즘은 이제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KCB 뭐 이런 점수로 나오는데 700점대이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800점은 넘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700점대도 나오는 대출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조건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800점은 넘어야 대출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돈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 마이너스 통장이 안 뚫려 있는 사람,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좀 불규칙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실행력이 과하게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실행하시면 안 되는데 막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미리 확인해야 되는, 대출만 확인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대출이 나오더라도 내가 가격을 잘못 받으면 그것도 사고거든요. 시세조사를 뭐 누락한다든지 뭐 임장을 안 간다든지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모한 실행을 가끔 하시는 분들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교육에서 배우신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실 수 있게 본인이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경자인님 정규 강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의 특징은 일단 6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주에 보충 강의 그리고 조별 임장이 플러스가 되면 이제 8번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안에는 여러 가지 특강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특강, 그리고 법무사님의 명도 특강, 대출 상담사님의 심도 있는 1대1 상담, 모든 교육생분들이 상담을 받고 입찰장에 가시기 때문에 우린 적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사고 나는 경우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이신 이제 박경우님이 오셔서 인테리어에서 연식별로 인테리어 비를 산정하는 방법, 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것들 팁들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또 중간중간 퀴즈라든지 쪽지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본인 걸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공부를 안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이제 또 상도 드리고 채찍을 드리기도 하고요. 조를 편성을 해서 조 안에서 내가 미션이라든지 쪽지 시험을 잘 안 보면은 구성원들이 모두 피해 분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기 싫어도 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수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 졸업생이 되셔서 언제든지 저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 졸업방에 들어오셔서 졸업생들, 선배 기수분들, 이미 낙찰 사례가 많고 매도하신 분들한테 질문도 편하신 때 할 수 있고 저한테 평생 이메일을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까지 열어드립니다. 제가 상담해드리는 건 졸업생분들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